저는 요즘 말을 아낍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할 말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입을 여는 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잔소리로 들릴까봐 혹은 요즘 세상이 어디 그래요 소리 들을까봐 그냥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말을 아끼면 아낄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자녀들과의 대화도 점점 짧아집니다. 엄마 아빠 건강하시죠? 응, 잘 있어. 이 정도로 끝나버립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바쁜 자식 붙잡고 싶지 않아 참게 됩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옛날 이야기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서로 지루해합니다. 새로운 이야깃거리는 없고 그렇다고 깊은 속마음을 꺼내기엔 어색합니다. 그래서 더 외로워집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롭고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것 같고 나만 시대에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제 와서 대화법을 배우기엔 늦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거나 재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 한마디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왜 나이 들수록 대화가 어려워지는가? 예순을 넘기면서부터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몸이 느려지는 것처럼 말도 느려집니다. 생각이 입 밖으로 나오는 속도가 더딘 것 같고 때로는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 도중에 끼어들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 듣기만 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세대 차이가 생깁니다. 자식 세대, 손주 세대와는 쓰는 단어부터 다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렵고 우리가 하는 말은 그들에게 잔소리로 들립니다. 요즘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라는 말로 시작하면 상대는 이미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되려고만 합니다.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전하고 내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은 채로 그러다 보니 대화가 일방통행이 됩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상대는 지루해하고 진심을 다해 말했는데 상대는 외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뭐 잘못 말했나 싶어 입을 다물게 되고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대화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가 듣고 싶지 않으면 소용없고 아무리 짧은 말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이는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의 비밀. 그렇구나라는 말의 힘.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줍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가 통했다고 느끼고 마음을 엽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의 말을 듣다가 중간에 끼어듭니다. 그건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조언을 해주려는 마음에서 혹은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대는 말문을 닫습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손녀가 회사 이야기를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 하고 훈계부터 했습니다. 손녀는 점점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할머니는 요즘 애들은 할머니한테 관심도 없어 하고 서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달라졌습니다. 손녀가 회사 이야기를 하면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손녀가 다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힘들었겠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녀가 그 다음 주에도 찾아왔고 그 다음 주에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한테 말을 더 많이 걸었고 고민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습니다. 그저 들어주고 그렇구나 하고 받아준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손녀는 할머니를 찾게 되었습니다. 대화의 시작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입니다. 그리고 들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가장 좋은 말이 바로 그렇구나입니다. 이 말 속에는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상대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고마워라는 말을 아끼지 마라. 나이가 들면 감사 표현이 줄어듭니다. 가족은 당연히 챙겨주는 것이고 배우자는 오랫동안 함께 살았으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마워라는 말을 잘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당연한 관계일수록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70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말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차려줘도 빨래를 해줘도 약을 챙겨줘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섭섭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변했습니다. 할머니가 식사를 준비하면 고마워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가 약을 챙겨주면 고마워, 외출 준비를 도와주면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던 일들이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불편해 보이던 표정이 이제는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마워라는 말 하나가 두 사람의 노년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사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쌓이면 관계는 메말라 갑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도 고마워라고 말하면 관계는 따뜻해집니다. 감사는 상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것도 돈 한 푼 들지 않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미안해를 먼저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과가 어려워집니다. 오래 살아온 자존심이 있고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듭니다. 특히 자식이나 손주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 부모인데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사과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명절에 찾아왔는데 며느리의 음식 솜씨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이건 간이 좀 센 것 같네.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도 분위기가 어색해졌는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음식을 해오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속상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 말했나, 그냥 간이 세다고 했을 뿐인데 싶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내가 말을 조심하지 못했구나. 미안해.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인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괜찮아요.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말 며느리가 또 음식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먼저 고맙다고 말했고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먼저 사과한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듭니다.
그런 시기에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현명한 선택은 없습니다. 괜찮아라는 말보다 힘들었겠다라고 하라. 우리는 상대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위로하려고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별일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상대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괜찮아라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차단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고 빨리 그 이야기를 끝내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진짜 위로는 힘들었겠다입니다. 한 할머니가 친구에게 무릎 통증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 친구는 나이 들면 다 그래. 괜찮아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위로했다고 생각했지만 할머니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데 괜찮다니 무슨 소리야 싶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다른 친구에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친구는 달랐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걷기도 힘들면 일상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겠어. 할머니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제야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마음을 더 많이 열게 되었습니다. 위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힘들었겠다라는 말 속에는 나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위로받습니다. 사랑해를 말로 해야 통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았는데 굳이 말해야 하나 싶고 이 나이에 무슨 사랑한다는 말을 하냐 싶어서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말로 해야 통합니다. 80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 있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남편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할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 사랑해. 남편은 눈을 뜨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왜 진작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평생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을까? 사랑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사랑을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소중하다 이런 말들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어색하다면 처음에는 짧게라도 좋습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잘했어. 이런 말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언젠가는 사랑해라는 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 보다 요즘 뭐 하면서 지내? 라고 물어라. 친구를 만나면 보통 어떻게 지내? 라고 묻습니다. 상대는 대부분 그냥 그렇지 뭐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끊깁니다. 별다른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집니다. 하지만 질문을 조금만 바꾸면 대화가 살아납니다. 요즘 뭐 하면서 지내? 혹은 요즘 뭐가 제일 좋아? 이런 질문은 상대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만듭니다.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가만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었고, 젊음을 잃었고, 일을 잃었고,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 모든 대화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요즘 뭐 하면서 지내?
라고 물으면 상대는 무엇이 남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어떻게 지내? 라고 물으려다가 질문을 바꿨습니다. 요즘 뭐 하면서 지내? 친구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요즘 산책하는 재미로 살아. 아침마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계절마다 풍경이 달라서 좋더라고. 그 말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산책 이야기,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야기, 봄에 피는 꽃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분 동안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대화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지내? 는 형식적인 질문이고 상대도 형식적으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요즘 뭐 하면서 지내? 는 상대의 삶을 궁금해하는 질문이고 상대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관계가 줄어들고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 긍정적인 것을 물어보면 상대는 자기 삶에서 좋은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의 기분도 좋아집니다.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을 말하게 하는 질문. 그것이 진짜 대화를 여는 열쇠입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대화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을 하려고 합니다. 침묵이 흐르면 어색해서 아무 말이나 꺼내고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가 피상적이 되고 서로의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대화에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그것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말이 없어? 나한테 관심도 없는 거야? 남편은 말수가 적은 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로 표현하는 게 서툴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힘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몸도 아프고 친구도 없고 외로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줘서 손을 잡아줘서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은 대화입니다. 상대가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괜히 조언하거나 위로의 말을 늘어놓는 것보다 그냥 듣고 함께 있어주는 게 더 큰 힘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침묵이 편해집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함께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한 사람. 그런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침묵은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소통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다. 대화를 잘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거나 재치 있게 하거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와 진심으로 연결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은 말 속에 드러납니다. 그렇구나라는 한마디 속에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 담기고 고마워라는 한마디 속에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기고 미안해라는 한마디 속에 관계를 지키려는 마음이 담깁니다. 이런 말들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말들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재산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곁에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가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좋은 관계는 좋은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좋은 대화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상대를 향한 따뜻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자에게 고마워라고 말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전화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 가 아니라 요즘 뭐 하면서 지내? 라고 물어보십시오. 친구에게 그렇구나 하고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작은 말 하나가 관계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당신의 노년을 바꿉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고 관계는 삶을 만든다.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과 다릅니다. 무언가를 이루는 시기가 아니라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는 시기입니다. 그 소중한 것 중 하나가 당신 곁에 남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기억해 줄 사람들, 우리와 함께 웃고 울어줄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가 노년을 결정합니다. 그 관계는 대화로 만들어집니다.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대화들입니다. 그렇구나, 고마워, 미안해, 힘들었겠다, 사랑해 같은 짧은 말들이 쌓여서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대화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소중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말은 관계를 만들고 관계는 삶을 만듭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따뜻한 말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